전 세계 영화 팬들이 한국 영화 K-시네마를 보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강력하다. 할리우드가 세련된 기술로 꿈을 꿀 때 한국 영화는 맨주먹으로 현실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우아한 척하지 않습니다. 날 것 그대로 펄떡거립니다. 피냄새가 진동하고 땀방울이 튀며 웃다가도 가슴을 후벼 파는 비극이 닥쳐옵니다. 식민지, 전쟁, 독재, 그리고 급격한 자본주의. 이 작은 반도 국가는 지난 100년 동안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작품상을 거머쥐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한국 영화 100년의 피와 땀이 세계의 중심에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대환식이었습니다. 그 압축된 고통과 희열이 스크린 위에서 폭발할 때 세상은 그것을 다이내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펑크비즘은 1926년 나운규의 절규에서 시작해 2024년 마동석의 통쾌한 주먹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가 세계를 집어삼킨 그 미친 에너지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한국 영화의 시작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구판이자 통곡의 장이었습니다. 1926년 25살의 청년 나운규. 그가 만든 영화 아리랑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쳐버린 주인공 영진이가 낫을 휘두르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때 주제가 아리랑을 부르는 변사의 목소리에 맞춰 극장 안의 모든 조선인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화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극장에 숨어서라도 대한 독립 만세를 마음으로 외치고 싶었던 그 억눌린 한의 폭발이었습니다. 필름은 유실되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때 심어진 DNA, 영화는 시대의 아픔을 대변해야 한다는 그 뜨거운 정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영화의 심장 속에 박혀 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예술가들의 혼은 더욱 독해졌습니다. 여기 시대를 50년이나 앞서간 괴물이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나의 영원한 스승이라 불렀던 김기영 감독. 그의 1960년작 한여는 지금 봐도 소름 끼치는 서스펜스입니다. 계단이라는 수직 구조를 이용해 욕망과 계급을 다루는 방식, 이것은 훗날 기생충의 반지하와 대저택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또한 유연복 감독의 오발탄은 어떻습니까? 조물주의 오발탄처럼 갈 곳을 잃은 전후 한국인들의 절망. 이 시기 한국 영화는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보다 더 처절하게 현실을 응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신만은 가장 풍요로웠던 1차 르네상스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긴 겨울이 찾아옵니다. 군사정권은 영화의 상상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사회 비판 금지, 가난 묘사 금지, 북한 언급 금지. 시나리오는 난도질 당했고 감독들은 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영혼 없는 국책영화와 현실을 잊게 만드는 에로 영화만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밟힐수록 강해지는 법. 이 암흑기 속에서도 임권택, 하길종 같은 감독들은 은유와 상징 속에 저항의 메시지를 숨겨놓았습니다. 검열관의 눈을 피해 관객과 숨바꼭질을 하며 그들은 칼을 갈았습니다. 언젠가 자유의 날이 오면 이 억눌린 이야기를 전부 토해내겠노라고. 1999년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신음하던 그때 기적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강재규 감독의 쉬리.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의 제왕 타이타닉을 흥행으로 침몰시킨 사건. 남북 분단이라는 가장 한국적인 소재의 할리우드식 액션을 입힌 이 영화에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 영화도 된다. 우리 이야기가 더 재밌다. 이때부터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고 천재적인 이야기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국형 웰메이드 무비의 시대, 바야흐로 K무비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2003년은 한국 영화가 축복받은 해였습니다. 박찬욱의 올드보이,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해외 평론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들의 영화는 아름다운데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운데 슬프다. 특히 한국 영화 특유의 폭력의 미학. 그것은 단순히 피가 튀어서가 아닙니다. 오랜 독재와 억압 속에서 눌려왔던 울분, 말로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이 육체적으로 터져나올 때의 쾌감. 한국 영화의 액션은 춤이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이었기에 전 세계인의 심장을 타격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언제나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좀비 영화 부산행에서도 계급 갈등을 이야기하고 오컬트 영화 곡성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묻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인 무속신앙, 분단의 비극, 압축 성장의 그늘. 이 로컬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가장 글로벌한 보편성을 획득했습니다. 왜냐고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이 겪었던 양극화와 불안을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 한국 영화는 또 하나의 독보적인 장르를 탄생시킵니다. 사람이 곧 장르가 된 남자. 마동석 과거 한국 영화의 형사들은 늘 고뇌하고 범인을 놓치고 사회의 부조리 앞에 좌절했습니다. 살인의 추억처럼요. 관객들은 그 현실적인 무력감에 지쳐가고 있었죠. 그때 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뇌? 없습니다. 법? 주먹이 더 가깝습니다. 복잡한 서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쁜 놈은 그냥 때려잡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마동석의 주먹은 단순한 액션이 아닙니다. 답답한 현실, 풀리지 않는 정의,
솜방망이 처벌에 지친 대중들에게 선사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사이다입니다. 할리우드엔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들고 있다면 한국엔 마동석이 맨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확실한 주먹은 결국 태평양을 건너 할리우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마블의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가 되어 한국의 야수가 전 세계의 히어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초능력은 없지만 우리 곁에 있을 법한 든든한 형님. MCU는 그렇게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액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울분에서 시작했던 한국 영화는 이제 아카데미의 정점에 섰고 넷플릭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만 알 것 같았던 반지하의 냄새, 입시 지옥, 계급 갈등, 무한 경쟁. 알고 보니 그것은 전 세계인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이제 세계의 변방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모순을 가장 날카롭고 가장 재밌게 해부하는 문화의 최전선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 하지만 우리에겐 누구보다 뜨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민지의 서름을 달래던 나홍규부터 부조리를 맨주먹으로 응징하는 마동석까지. 한국 영화 100년은 고통을 예술로, 분노를 재미로 승화시켜온 치열한 연금술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웃고 울고 소리치고 때려 부술 것입니다. 그 미친 에너지가 살아있는 한 한국 영화라는 엔진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현실을 압도하는 야수의 힘, 펑크들이 문화를 만듭니다.